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책은 미래를 읽는 9가지 방법이라는 책으로 하이노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이노 교수님은 우리나라 미래학자 중 1세대로 미래에 대해서 탐구를 하신 분이고, 이 책은 다른 미래에 관련된 책과 달리 일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현재 이북도 있고 책도 아직 발간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꼭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밝은 얼굴로 좋은 내일을 만들어 가자. 우리도 미래를 읽고 선진국 국민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정신적인 무형자산을 충분히 갖고 놓고도 항상 서두르면서 바쁘게 헤맨다.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선진국의 것을 모방하려는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미래학이 뿌리를 내리면 활기 넘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여 미래를 개척해 나가게 된다. 인간은 생각할 줄 알고 학습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를 탐구해 왔다. 인간은 과거의 통찰 속에서 과거를 현재에 연결시키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전망하여 미래를 향한 자유로운 시간여행을 할 줄 아는 시간여행자들이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모두가 다 미래학자이다. 인간 각자는 모두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고 또 자녀와 친구들을 돌봐줄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천부적 능력은 인간을 생존하게 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며 자기 자신과 주위를 보살필 수 있게 해준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을 때 인간은 절망에 빠져 좌절하게 된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더 불행하며 미래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행복하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미래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미래를 읽을 줄 알면 헤매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을 것이다. 미래를 읽을 줄 알면 우리의 국민 정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될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은 미래를 읽는 9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의 100여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측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학은 예언과는 다르다.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서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미래는 다른 사람이 개척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 11월 지은이 하이노. 왜 미래를 읽어야 하는가? 미래학은 모든 직업인의 필수 교양이 되었다. 1960년대에 탄생한 미래학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학과 함께 모든 직업인을 위한 필수 공통 교양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며
자신의 생애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계획하고 개척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미래학은 모든 사람들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 되었다. 예를 들면 5년 후를 대비하여 앞날을 예측하면서 자신을 위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일이니 이보다 더 실용적인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미래학은 실용주의 사회인 미국 사회에서 가장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학은 좋은 내일을 위한 좋은 오늘을 만드는 것이다. 좋은 내일은 반드시 좋은 오늘이 전제가 된다. 미래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한 결과에서 여러 가지 대안, 다양한 해결 방안,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미래를 제시하여 누구든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능한 미래를 선택하여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다. 미래학에서는 직접 미래 처방전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미래학은 자신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여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다. 즉, 스스로 미래 처방전을 만들어야 한다. 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래학은 총론과 50여 개 분야의 강론으로 분류될 정도로 높은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미래를 읽으면 비전이 창출된다. 비전은 어느 국가나 사회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움직이게 하고 변화하게 한다. 즉, 비전은 무엇인가를 위해 일하고 학습하게 하는 힘이다. 비전은 그 자체만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다. 비전은 하나의 꿈이며 이상이다. 비전이 현실로 바뀌면 무한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인간사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이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그 꿈이 실제로 실현되기를 바라고 그 꿈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때 나타난다. 바로 이것이 비전이다. 또 비전은 개인과 조직의 활력소인 동시에 매력적인 미래이다. 비전은 개인이나 집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목적이나 미래의 상태를 심사숙고하여 만든 틀이다. 바람직한 비전은 변화를 위한 에너지, 재능, 그리고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내면적 자원으로 발산되는 정신적 수준을 넘어선 영혼의 힘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인간은 보다 나은 자신과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비전을 만들고 비전을 성취하여 현실로 바꾸어야 한다. 비전은 과거를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었을 때, 또 조직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자기 자신의 역할을 알게 되었을 때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비전은 과거를 현재로 연결시키고 현재를 미래로 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지나온 자기의 일생이나 조직의 역사를 그려보면 최고점과 최저점이 보인다. 최고점에서 어떤 좋은 경험을 했으며 최저점에서는 어떤 나쁜 경험을 했는가를 성찰해 보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최고점을 성찰해 보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게 된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조직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변화에 대한 나 자신의 열정은 어느 정도인가를 찾아보게 된다. 이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시나리오를 써보고 가설을 설정해 본 후에 가설을 점검해 보면서 미래를 표출시키고 리허설을 해보면 비전이 더욱 구체화된다. 대한민국은 미래학으로 인류 국가를 창조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미래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에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미래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기쁜 일이다. 부정부패가 있고 뇌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미래학이 꽃을 피우지 못한다. 정치 자금을 제공하거나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미래 예측을 하고 대안과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서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미래학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 현재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덜 정직하고 덜 진실되고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창조의 세계를 찾아야 한다.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해외에 보내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모방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특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성취하고 이미 IT 선진국을 창조했는데도 여전히 주춤거리면서 쓸데없이 서두르고 있다. 우리는 창조의 세계를 열 수 있는 정신적 잠재력인 무형자산을 이미 많이 쌓아놓고 있다. 이들 무형자산은 1. 181개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세계 제1의 이산성, 2. 한국 가치의 글로벌화, 즉 한류의 세계화, 3. 21세기 가치와 패러다임에 집착하는 젊은이들의 이념 성향, 4. 젊은이들의 문제 해결력, 우수한 제조 기능, 선진 IT 기술, 전통 의식주 생활, 숙성 문화 속의 과학성, 예술성, 윤리성, 친환경성, 그리고 품격과 멋에 들어있는 선진 과학기술의 잠재력 등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세계를 개척할 수 있는 터전을 충분히 마련해 주고 있다. 지금부터 이렇게 훌륭한 무형자산으로 창조의 세계를 열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류 국가를 창조할 수 있다. 미래를 읽는 9가지 방법. 미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과학적인 예측 결과를 가지고 미래를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읽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알맞은 미래를 읽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면 자신의 생애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 1. 우리 주변에서 맴도는 미래를 포착한다.
과학적인 미래 예측 결과로 미래를 읽을 수 있다. 또 미래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끊임없이 부상과 침몰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해외여행 중에 외국의 번화가에서 만났던 상품을 몇 년이 지난 후에 서울의 어떤 상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한때는 활용 가치가 없어 우리 관심을 끌지 못했던 상품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바로 지금 추상적인 것에 미래가 있는 것이다. 번화가에서 미래 쇼핑을 하라. 번화가에 한번 나가보자. 우리는 번화가에서 각양각색의 상품들이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진열대의 상품들 중 어떤 상품은 곧 진열대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상품은 때를 만난 듯이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은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있으나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인기 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여기에 어떤 미래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미래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읽을 줄 알게 된다. 이번 주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번화가에 나가서 앞으로 인기 상품으로 떠오를 미래 상품을 골라 미래를 향한 변화를 밝혀보도록 하자.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도 세계에서 하나뿐인 새벽 시장이라고 한다. 밤 12시가 넘으면 새벽 시장이 열린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다. 가족들과 함께 새벽 시장을 걸으며 어떤 것이 유행하고 있고 머지않아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유행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미래 쇼핑을 해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일은 매우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외국 여행을 할 때면 반드시 번화가에 들러서 윈도우 퓨처 쇼핑을 해보자.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신조어가 몰고 오는 미래를 잡아라. 신조어는 미래 전도사이다. 신조어에 집착하면 미래를 읽는 능력이 길러진다. 어떤 사람은 신조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 일단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두려움마저 갖는다. 누구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조어가 등장하면 3 내지 10년 이내에 그 신조어를 중심으로 인간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새로운 일감과 직업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창출하게 된다. 바로 신조어에 미래가 있다. 지금 새롭게 나타난 신조어 10가지를 써보자. 그 중에서 자신에게 친숙하지 않은 용어는 어떤 것인가 찾아보자. 만약에 친숙하지 않은 용어가 있다면 친숙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련되는 신조어가 있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기회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허무맹랑한 광고 속에도 미래가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광고에 접하고 있다.
신문, TV, 라디오, 전문 광고지, 판촉물, 그리고 건물과 길거리에 전시된 광고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광고지를 받았다가 아무 관심 없이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 광고물의 내용이 몇 년이 지난 후 현실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이들 광고 내용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래의 싹이 자라고 있다. 허무맹랑한 광고일지라도 모아두고 미래를 읽어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일주일간 각종 광고물을 수집하여 미래의 싹을 찾아보자. 그리고 내용별로 분석해보자. 자신의 꿈과 직업에 관련된 미래의 싹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언론 방송의 특집에도 관심을 갖자. 우리는 언론 방송의 특집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집 중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련된 특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 자기 분야에 대한 미래를 읽을 줄 알게 된다.